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정책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좀 최근에 내놨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벌써부터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딤돌 대출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이 변한다면 그 관심이 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궁금증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또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2-2638-3963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암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바라인 우암입니다. 네, 이 부동산은 우리 자산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 변화를 보면 정말 생물과 같습니다. 이 1년 전, 2년 전과는 또 이제 아주 다른 그런 이제 전망과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상담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내 것이다 생각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코너인 우암 이사의 투자 가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인구 및 가구 수 구조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우리 어제 날짜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개정안들이 몇 가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 있는데요. 정말 이 서울시가 이 부동산의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빨리 하겠다라는 것을 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진단 없이 이 재건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안전진단 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안전진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안전 진단이 아니라 재건축 진단이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 시행 인가 받기 전에만 통과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보다 빠르게 이런 지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예비 안전진단 개념의 현지 조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좀 불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좀 폐지하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추진위도 원래는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이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추진위도 먼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합총회 의견권도 전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갖고 동의를 받는 그런 시간적인 지체함 없이 그렇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 구성할 때도 그렇고 조합 설립할 때도 그렇고 이런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도요. 직접 만나서 지장을 찍는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전자 방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뭐 OS 요원을 구성해서 뭐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거, 에너지적인 거,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이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관련돼서 이제 단기를 부활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88 대책에서 나왔었는데요. 본회의에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8월에 폐지가 되었던
단기 임대 사업자도 이제 부활이 되는데요. 지난 단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6년으로 좀 늘리면서 비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내용들 좀 발빠르게 뭐 인지하고 계시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요 공급 하면은 집가 그리고 인구수 혹은 가구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주택 총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 상식으로서 결정하는 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5천만 인구라고 하고 서울은 1,000만 인구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데요. 정확히는 우리나라 한국의 총 인구는 5,177만 명입니다. 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3년도 11월 1월 기준 총 인구가 5,177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8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해서요. 0.2%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15세에서 46세, 그러니까 젊은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생산 연령 인구는 3,655만 명입니다. 총 인구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인구가 우리 고령화와 더불어서 201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는 이 5,177만 명 중에서 2,623만 명으로 50% 넘게 육박하고 있고요. 수도권 인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60년대부터 좀 살펴보면은 증감률이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으로 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를 잠깐 했었고 2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가 19년도에 생겼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0년도를 생각해 보면요. 21년부터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연평균 인구 증감률, 그러니까 인구 성장률이 95년 이후 1% 미만으로 하락, 95년 이후 이제 처음으로 이제 1% 미만으로 하락했다가 2000년까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21년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로 인구가 좀 감소했다가 23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지금 전환해서 인구 증가세에 있습니다. 네, 이 성비도 좀 살펴보면요. 남자가 2,500만 명으로 그리고 여자는 8천 명으로 580만 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한 3만 3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비로 따지면 여자 한 명당 남자의 수를 따지면은 100.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50대 인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인구가 16.7%로 한 8만 6천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40대 인구가 15%, 60대 인구가 14%. 그래서 고령화, 노령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50대가 1등, 40대 2등, 60대 3등으로 이런 40대 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0에서 15세까지, 0에서 14세까지가 이제 유소년, 그리고 15부터 이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65세부터는 이제 노령 인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년 대비해서 0에서 14세 인구가,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2만 4천 명, 24만 명이죠. 24만 명으로 마이너스 세입니다. 그래서 좀 감소를 했고요. 15에서 64세, 즉 생산 인구도 0.4%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지금 5.1%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가능 인구, 유소년 인구가 좀 줄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대비해서 생산 연령 인구, 즉 이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2.3%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위 연령입니다. 중위 연령은 이제 1부터 10까지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위 연령은 45.7세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0.6세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비율이 노년 부양비인데요. 이 노년 부양비가 26.3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즉 생산 연령 인구보다 지금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15.4 전년 대비해서 0.6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대비한 고령화 인구의 비율인데요. 171입니다. 지금 현재 171이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을 때 우리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71명인 171인데 2018년 대비해서 57.1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13.9였다. 예, 그래서 우리 유소년 인구 대비해서 고령 인구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 인구 어느 쪽에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면서 어느 쪽이 이제 증가를 하고 어느 쪽이 감소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의 총 인구가 50.7%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뭐 인천, 충남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경북, 광주, 부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세종시, 네, 세종시. 예, 우리 특별자치시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 유입이 있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뭐 인천, 충남, 충북, 경기, 예, 경기까지 지금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지방들은 좀 인구 감소세에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보면 이제 영남권에 이제 노령화가 좀 더 많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가 152.7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해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이제 가장 낮고요. 생산 연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제 회사,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고령 인구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은 이 부동산에서 이제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 아니고 이제 가구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택의 수요는 이제 인구가 아닌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세가 조금 이제 주춤하지만 이제 가구 수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가구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 전체 가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인데 이제 수도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11,000 가구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4만 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구도요, 이제 이 수뿐만이 아니라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과 24년 전이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은 4인 가구가 이제 월등히 많았던 부분이 많이 줄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2인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어느 정도 많느냐? 64%가 넘습니다. 그래서 1,400만 가구가 1, 2인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구원 수는 이제 평균이 2.2명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0.0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대비하면은 0.22명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 이하 가구는 이제 증가를 하면서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 더욱 더 핵가족화가 되면서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인구 5천만이 넘고 이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구들은 그럼 과연 어디에 많이 살까 한번 살펴보면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이제 50%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파트의 거주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독이 28%, 연립다세대, 공동주택이죠. 연립다세대가 11% 순으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5년부터 좀 살펴보면요.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단독주택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연립다세대는 이제 거의 이제 보합 형태로 비슷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단독주택, 빌라, 연립을 부시면서 이제 아파트로 더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으면서 또 단독주택을 부셔서 연립 다세대로 이제 신축이 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 이 표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거주 가구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우리 평균 가구 원수를 가구 원수를 이렇게 주택의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원수는 2.5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이외의 거처는 이제 비주택인데 이제 거기에 주택 형태를 갖춰서 이제 거주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는 1.46명으로 가장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처 종류별로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입니다. 네, 전남에 이제 고령화 인구도 생산 가능 인구도 좀 적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단독주택이 이제 제일 많은 거.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는 아까도 월등히 많았던 거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세종이 78%로 이제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가 그리고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 연립주택가 그리고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 그러니까 주택 이외의 거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곳은 이제 제주에 가장 많았는데요. 제주에 각각 연립주택이 9.5 그리고 2.7%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곳도 서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거처,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인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요를 좀 살펴봤고 우리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주택 수는 23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999만 호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 주택 우리 가구 수를 봤을 때 가구 수가 이제 2,273만 가구임을 좀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을 여기서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주택수 1999만 호인데 전년 대비해서 2%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빌라인 공동주택이 1,547만 호입니다. 거의 이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단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총 주택은 1,995만 호이고요.
39만 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 주택 증감률이 95년도 5.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까지 좀 낮아진 후에 우리 이제 좀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주택 가격, 서울의 주택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좀 이렇게 주춤한 상태에서 계속 미적하다가 14년을 저점으로 해서 좀 오른 것을 본다면은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조금 더 16년부터는 이제 주택 공급이 좀 더 많아지는 거, 반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이후에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되다가 22년 이후에 2년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의 그런 추세를 좀 살펴봤고요. 이 주택 중에서도 어떤 형태의 주택이 이제 많은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200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단독주택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으면서 연립다세대는 좀 비슷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겠고요.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총 주택의 64%인 1263만 호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가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빌라가 1,547만 호입니다. 그래서 80%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독주택은 한 20%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주하는 비주거형 건물 내 주택, 그게 이제 1.1%로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이 2.6% 증가를 했고요. 단독은 이제 감소 추세, 단독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의 증가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일반 단독 그리고 영업 경용 단독이 있는데 이제 상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증가한 반면에 다가구 단독은 0.4% 정도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주택 수도권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집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파트 비율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비율이 64%, 그리고 연립다세대 공동주택인데 연립다세대가 13.5%, 그리고 단독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파트가 많은 곳은 이제 세종시였고요. 그리고 광주도 이제 81%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75%인데요. 여기서 우리 지금 서울 재개발에 붐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서울에 아파트가 60%이면서 연립다세대가 30%나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서울에 빈 땅이 없는 점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연립다세대를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이 서울에서 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년마다 이 통계청에서 인구 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그런 기본적인 틀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것에 좀 상식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인구와 이제 가구 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역별로 차지하는 연령대도 다르고 인구가 좀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반면에 줄어드는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구 수도 이제 1, 2인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가 굉장히 빠른데 반면에 4인 이상 가구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수가 작아서 여전히 또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로 아파트와 주택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서울의 이제 연립
연립 다세대가 비율이 30%나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이 왜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는지 그 이유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더 자세하거나 궁금하신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희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자리죠? 네,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못다한 얘기들 우리 직접 오시면은 저희 이제 직접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이제 일부 소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유 물건 상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재개발 매수 매도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재개발 관련돼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팔아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용산 원효로 2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효로 2가도 정말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 옆에도 뭐 용문동 재개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많은 재개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세미나 자리도 참석해 보시고 저희 방송 중에 또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과 문자 샵 3989번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지금 뭐 팔아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 네네. 그 망원역 근처에 있는 투룸 빌라인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만 빼고 다 옆에 이제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개발 다 됐어요, 이번에. 네. 근데 저희는 안 됐는데 음. 근데 뭐 지금은 뭐 월세 놓고 있는데 월세는 뭐 가격도 괜찮은데 어쨌든 뭐 여기가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우리 것만 안 되고 그래서 속상해서 저도 음. 그렇고 뭐 주위 부동산에도 뭐 가격도 올랐으니까 팔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지 네.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뭐 재개발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 것만 안 되면 속상하실 만하죠. 그래서 네.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사님과 한번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세 받고 계세요? 네네. 네, 여기 월세 잘 나오는 동네인데, 네. 한 100 정도 나와요. 3천에 100 정도. 아,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뭐 2020, 한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3, 4년 정도요? 2020년. 네, 예. 네,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나 봐요, 팔라고. 뭐 지금은 안 됐지만 뭐 가격도 어느 정도 올랐고 또 앞에 또 나중에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네. 보고 네,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은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는 속상해서 그냥 던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냥 뭐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우리 망원역에서 이제 바로 옆에는 다 재개발이 됐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이 망원역 밑에 쪽에 밑에 네. 쪽에 위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강변 재개발. 예, 예. 네네네. 그래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강변에 네. 그 저층 주거 밀집지 중에서 아파트로 한강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망원동도 있고 상수동 그리고 합정동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자양동 요 정도가 우리가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강변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투자를 하셨겠지만 망원동은 그 중에서도 좀 월세라든지 이제 수요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었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3, 4년에 사셨으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속상하신 거는 뭐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 앞에 이제 뭐 모아타운 이제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또 작년 말에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신속통합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만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데 뭐 조금 네. 오른 건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정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네. 그런 또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네네네. 혹해갖고 또 뭐 그럴까 네,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뭐 정리하는 네. 게 어떻겠냐고 한 건 찾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네, 예, 찾는 분이 있으신 건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 망원동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예, 자양 이동도 뭔가가 된 건 없어요. 지금 실제로 뭐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3년, 4년 전하고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 뭐 2, 3억 정도는 뭐 너끈하게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지금 우리는 여기 속하지 않았지만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시고 월세가 잘 이제 들어온다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도 그리고 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한강변에 이런 빌라 그러니까 저층 주거 밀집지가 진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소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서울의 재개발이 이제 너무나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3, 4년 전에 사셨던 신축으로 물론 사셨을 거잖아요. 네. 네. 예, 3, 4년 전에 사셨던 빌라는 조금 더 빚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예, 더 좋아질 알겠습니다. 그럼 수밖에 믿고 없어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일단 네. 신축급의 빌라는 점점 더 희소해지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에 그리고 뭐 한강 라인에 그리고 수요가 좀 든든한 그런 곳은 계속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복덕방에서도 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뭔가 좋게 보니까 그러겠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게다가 월세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세를 갖고 있으면은 뭐 역전세도 걱정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월세로 갖고 계신 거는 저는 더욱 더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네. 다음에 조금 내가 자금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시면 그때 전세로 돌리셔도 돼요. 예.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갖고 계시는 거 찬성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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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입지도 좋아서 수요도 많고요. 그리고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속상한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 속상한 마음이 또 조금이나마 좀 달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투자 가이드 들을 때 서울의 연립 다세대 비율이 이제 30%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개발이 이렇게 활발히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등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정말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께서 그 중에서도 알짜 지역에 이제 모아타운을 좀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문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문동 모아타운이 저희 사무실이 이제 여기 위치를 해 있는데 뭐 지나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요, 이 투자 1번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산도 이제 보면 우리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은 좀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한남 뉴타운이 정말 아파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지금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액으로 접근하기에 왼쪽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용문동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창공원 앞역에서 이제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효창공원 앞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하는데 두 개나 인근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앞 역세권 도시정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효창공원 앞역 앞쪽으로는 이제 3080 그 도심 공공 이제 8차에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지역인데 여기도 재개발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문동 모아타운 요 지역 옆으로 해서는 우리 현대 홈타운이라든지 도원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뭐 도화 현대라든지 20년 차가 넘는 그런 아파트들 근데 용적률이 이제 200%가 넘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금 애매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아파트 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아파트, 뭐 마포 삼성 아파트 이렇게 용산에서도 좀 용산에 딱 붙어 있는 이제 마포 아파트 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효창공원암 역세권 그리고 원효로 1가 역세권 이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좀 중간에 뻥 뛰게 되는 그런 입지적으로 좀 이가 빠져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효창공원 압력의 인근으로 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문시장도 그런 용문시장도 좀 개발이 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용산하면은 전자상가들이 있는데 전자상가도 이제 개발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정말 대단히 이제 우리가 아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지도 부지지만 굉장히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서 많은 그런 업무 복합 시설과 뭐 숙박 시설과 뭐 쇼핑 시설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 중에서 이제 재개발지가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번 이 이제 재개발지에 대한 이제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효창공원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투자금으로 해서 5억 이상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용문동 모아타운 지금 재개발 추진지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후반에서 이제 3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3080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공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도 6월 달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현금 청산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수하기가 조금 겁나는 부분이 있어서 소액으로 용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 바로 용문동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문동 지역 분석과 함께 이제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워낙 이제 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이다 보니까 인근 재개발도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궁금증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생각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저에게 전화, 문자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자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1:1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 보이시죠? 문의호에 참석하셔서 대면 상담도 나눠보시고 또 저희 방송 중에도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 해결 위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71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여부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우장산 아이파크와 목동 현대 이 두 곳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지역은 거리는 가깝지만 두 곳의 입지와 매력이 굉장히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 두 곳 중에 어디를 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실거주인지 투자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아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장산 아이파크는 우리 17년 차이면서 2,500세대의 좀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우리 화곡동 요 우장산역하고 그리고 이제 발산역 발산역으로 해서 우장산 아이파크 그리고 강서 힐스테이트 우장산 이제 힐스테이트 이렇게 좀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지가 좀 리딩을 하고 있으면서 대단지로서 좀 주거 환경이 좋으면서 그 비교적 신축급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이제 가까이 있는 곳인데, 5호선이 가까이 있는 곳인데. 우리 우장산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뭐 강서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아이파크도 그렇고 여기서의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우리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전부 다 입주가 된 게 아니라 하나씩 입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산업단지인데 우리 구로 가산 산업단지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용봉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마곡 산업단지를 등에 업고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로서 저는 우장산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신축으로 내가 쾌적하게 살겠다 하면은 우장산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은 목동 이제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목동 하면은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속해 있진 않은데 재건축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요 인근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연식이 되면서 연식이 28년 차 우리 목동 현대 아파트가 오목교역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28년 차면서 한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그래서 근데 용적률이 이제 거의 이제 3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는 없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제 목동에 후광을 안고 이제 좀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목동 현대 아파트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이제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옆에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재개발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되는 게 우리 이제 6단지,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이제 6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단지부터 이제 재개발 제일 빠르게 되는 6단지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생각보다 이제 빨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이주가 되면서 좀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전세 끼고 이렇게 사두시는 투자 형태라면은 저는 목동 현대 아파트도 앞으로 전세가가 오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목동 현대 아파트를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각 지역의 이제 매력들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장산은 이제 5호선 인근인데 마곡 산업단지를 등에 업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이기에 신축을 원하신다면 우장산 쪽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동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이제 재건축 이슈는 없지만 주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주거 형태에 따라서 한번 잘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이번엔 995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철산 레미안 자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요. 매도 후에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광명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서울에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 속도도 다 달라서 굉장히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레미안 철산 자이 아파트를 지금 이 철산 같은 경우에도 철산 주공 아파트부터 해서 철산 우리 광명 사거리역 인근으로 해서 이제 광명 뉴타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재개발지 재건축지 중에서도 비교적 신축으로서 좀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다가 지금 한풀 꺾였을 때 아직 회복은 못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요 철산 레미안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끼고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투자 목적이니까 전세 끼고 갖고 계실 걸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실투자금이 이제 3억에서 한 4억 사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억에서 4억 정도로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쪽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서쪽 지역 쪽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재개발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4억 정도면 우리 용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 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포역에 가시면은 이제 마포 이제 동화동인데 마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제 신청이 들어가서 이미 이제 들어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기존의 역세권 도시 정비형 사업의 기준을 적용받는 좀 희소한 그런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4억에서 4억 좀 초반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용문동의 모아타운도 보시면은 한 3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파동 쪽으로 보시면 청파동 3가에 또 모아타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보시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꽤 오래 갖고 계셨고 한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으로 선점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울에 재개발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지금 선정이 되고 또 무산이 됐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진행 속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행 속도를 이렇게 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지역적인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재값도 많이 이제 올랐고 공사비도 올랐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위의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좀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지역을 먼저 선별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쪽으로 해서 우리 제일 좋은 용산 쪽으로 한다면은 우리 도화동에 있는 마포 역세권 재개발 사업 그리고 용문동의 이제 모아타운 그리고 우리 숙대 입구역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청파동 이제 서울역 바로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청파동 3가의 모아타운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 4억 선에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부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세 곳 정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포, 용문, 청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진행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힘은 지역적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선별을 우선적으로 해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세미나 설명 다시 한번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유한 물건들 뭐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매수 매도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들이 이제 서울에 워낙에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어디에 얼마 정도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 권리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더욱더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빌라 갖고 계신 분들 어제도 발표가 났지만 이제 단기 임대 주택도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비아파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이 역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증보험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방법이 있으니까 오셔갖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같이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